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349페이지 60번입니다. 어른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체커 갑의 동의를 얻어까지요.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예, 적법 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적법 전대와 무단 전대를 구별하라는 문제예요. 자, 1, 2를 묶으시고 1번이요. 적법한 전차인 병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체커 갑의 동의를 얻어까지요. 건물의 물건을 부속했다면 전차인이 적법 전대요. 갑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셋 중에 하나만 서술해도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법한 전차인 병은 체커 전대차의 종료 시까지요. 임대인 갑에게 그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동의 없이라고 돼 있다면 무단 전대는 없다로 가야 됩니다. 네. 2번이요. 적법한 전차인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체커 임대인 갑으로부터 매수까지 했다면 적법한 전차인 병은 체커 전대차 종료 시까지요. 임대인 갑에게 그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건을 하나는 동의, 하나는 매수를 적어놨을 뿐 1, 2번은 똑같은 지문입니다. 3번 임대차와 전대차가 체커 모두 종료된 후까지요. 전차인 병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갑은 체커 전차인 병에게까지요. 사임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전대차가 전부 종료됐기 때문에 임차권 소멸했습니다. 전차권도 소멸했지만 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임차인 즉 전대인 을에 대한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한다. 임대차, 전대차가 모두 종료됐기 때문에 전차인 병은 건물을 반환할 때 임대인 갑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커 합의해지요. 포인트는 합의입니다. 합의. 적법 전대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이 합의하여 해지하고 임차권이 소멸해도 적법 전대는 전차권 소멸 안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61 반복이고 62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하고 반복이 돼 있어요. 자, 63번이요. 다음 중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특약의 체커, 유효의 체커, 배제의 체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유효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말은 문제에 임의 규정이라 적으시고 임의 규정을 찾아라는 말이에요. 그럼 자, 요약집 계약법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 테마 24 바로 위에 점선 박스예요. 좀 기억하시면 고맙고 거기에 B에다 별표 하나요. 안 되면 임의 규정이라도 좀 기억하란 말입니다. 임대차의 편면적 강행 규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정도를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순서는 필요 없고 먼저요.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면 안 돼요.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하고 잔존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일부가 멸실됐는데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대차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일부는 사용수익 못하니까 차임 감액 청구해야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게요. 그 다음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이 적합하지 않을 때 차임 정감 청구하는 것도 편면적 강행 규정.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차임을 2기를 연체하면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건 간혹 응용도 해요. 그럼 3기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한다고 약정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불리 안 하다. 분리 안 하잖아. 유효해요. 1기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불리 안 하다. 불리하다, 무효예요. 그 말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도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예, 편면적 강행 규정 한번 눈여겨보시고 부담스러운 분은 2개라도 기억하자고요.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고 임차권을 양도 전대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63번이 임의 규정 찾아라 이 말입니다. 오지 선다라면 가장 먼저 찾을 게 비용 상한 청구권. 박스라면 최소한 2개를 찾아보자.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양도 전대요. 그게 기억 디귿에 있네요. 그 2개가 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속 이런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면 다 분석하지 말고 임의 규정부터 먼저 찾아라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4번 반복이고 65번이에요.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그럼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화살표 한번 해보시고 기억이요.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체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까지요. X 건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억지로 암기할 게 아니라 임차인은 소유자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 할 때는 자기 물건처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자기 물건처럼 사용 수익하는 게 소중하게 사용 수익하는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안 되면 7살짜리를 연상하면 돼. 아직 부모가 젊어서 돈이 없어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데 걔들은 지 물건처럼 사용 수익하잖아. 온통 낙서해버리고. 거기 집주인은 기절할라 하지. 혹시 꼬맹이 있습니까 하면 안 빌려줄라 해. 그냥 집을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자기 물건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보존, 사용 수익하는 게 무엇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요. 그렇게 점유하여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니은이요. 자, 묶어볼게요.
X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까지요. 을의 귀책 사유에 대한 정명 책임은 가로 갑에게까지요. 갑 밑에 X요. 여백에 을이라 적어라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화재입니다. 실무에서 등장하는 것은 집을 빌려줬는데 불이 나버렸잖아. 그럼 임차인은 집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화재가 임차인의 잘못 없는 화재다라는 걸 임차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럼 실무에서는 입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 안 해요.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멸실이 되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이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D것이요. 자, 묶어볼게요.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에 정축한 건물을 임대인 갑의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하는 약정까지요. 약정 합의했다고. 갑의 소유 체크요. 서로 간에 합의 약정을 했다. 기존 건물에 정축된 부분을 누구에게 기속시키기로? 임대인 갑에게. 그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다.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 상한 청구권을 포기한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다. 왜? 정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축 부분은 누구의 소유라고? 임대인 소유라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아니므로 이 약정은 유효하다. 되겠습니까? 비용상한 청구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비용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 아닙니다. 예. 틀렸고 리얼이요. 리얼은 법정 질권을 적어놨는데 우리 시험은 법정 저당권이에요. 동산, 부동산만 달라지면 동산은 법정 질권, 부동산은 법정 저당권. 즉 임대인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임대차에 관한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임 채권이요. 되겠죠? 예. X 건물에 부속한 체커 을 소유 동산까지요. 을 체커 압류한 때까지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질권의 체커요. 그럼 동산 밑에 부동산이라 적으시면 질권이 저당권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법정 저당권 649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문은 동산보다는 부동산이 오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왔으면 더 아름다울 것인데 시험 범위도 아닌 동산을 들고 나와버렸다. 법정 질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요. 임대인이 임차물의 체커 보존에 필요한 행위까지를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리.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원칙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하는 보존 행위는 원칙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적법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이 행위 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66번은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자, 민사특별법을 확인해 봅니다. 예, 357페이지부터요. 예, 주임법은 민특 요약집 6페이지부터 참조하시면 되겠고, 예, 1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2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임법상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주임법은 최단기 2년이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본다. 근데 뭐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걸 말라 적는가 몰라요. 차라리 둘 다 1년 1년에서 상임법하고 헷갈리는지 보자 이래 물어보든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2년으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되지.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예요. 틀렸어요. 자, 2번이요.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자, 가로 양 당사자는까지요. 양 밑에 X.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임차인만입니다. 예, 틀렸어요. 세 번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가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까지요. 없는 밑에 X요. 민법상의 전세권과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별법의 주임법 법정갱신 2년으로 본다. 상임법 1년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4, 5번 묵것이고 4번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가로 양 당사자는까지요. 양 밑에 X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해지 통고하고 해지 통지는 같은 말입니다. 통고, 통지 같은 의미예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지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마지막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체커 임차인은까지요. 체커 언제든지 해지 통지까지요.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체커 3월 후에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4번, 5번 중에 택일하라는 말인데. 그 다음 3번도 기본이니까 보시고 4번은 3, 4는 나중에 등장할 반복적인 지문들이에요. 뒤에서 확인합니다. 자, 5번입니다. 주임법상 임차인의 보전금 회수에 관하여 틀린 것. 예, 5번에 1번 지문하고 6번에 3번을 연결해 보시고 5에 1, 6에 3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문을 읽기 전 민사집행법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전세권자는 자기 채무를 다 이행해야 돼. 목적물 반환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돼. 그런데도 전세금 반환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대 의무의 제공,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그런데 주임법 상임법은 원칙이 등기되지 않아도 등기된 것과 같은 그 효력을 인정한다. 주임법이라면 주택 점유해야 되잖아. 원래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주택을 반환할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거든. 주택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다 상실이 되기 때문에 반대 의무의 제공, 이행의 제공이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집을 깔고 앉아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특이하다고. 1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 자 묶어볼게요. 그 반대 의무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까지 묶으시고, 이 어려운 말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집을 돌려주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구나를 알아보시란 취지요. 그럼 6번에 3번이요.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임차인이 체커 보증금을 수령까지요 하기 위해서 주택을 체커요 양수인에게 체커 인도하여야 한다. 이 말은 양수인이 경락인을 말해요. 경매하기 위해서는 집 안 돌려줘도 되지만 차후에 주택이 경락이 되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 수령할 때는 주택을 무엇하라는 말이다. 경락인에게 돌려주란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예, 비교하라. 그 다음 5번에 2번, 4번을 묶으시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번 임차인이 체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과 체커 확정 일자를 요건으로 하고 체커 배당 요구하여야 한다의 체커요. 등기된 임차권은 주택이 경매가 되면 경매법원이 등기부를 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근데 등기되지 않은 방법으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될 수 있잖아요. 이건 경매법원이 등기부를 봐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되지만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 임차인이 체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면 족하지 체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까지요. 그리고 우선 변제든 최우선 변제든 대항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 시 아니에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 요건은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경매 신청 시 아닙니다. 배당 요구 시도 아니에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라고.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이 그 말이 있네요.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 체크요. 이 유지되어야 할 최종 시점은 언더라인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체크하시고 종기에 동그라미요. 간혹 경매 신청시라고 틀린 지문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건 금방 보여요. 근데 배당 요구시 하면 갑자기 안 보인다. 배당 요구한다라고 종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도 배당 요구할 수 있거든. 종기까지 유지해야만 해. 그 다음 마지막이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체커 주택이요 의 환가 대금에서만 털렸고 인정되고 대지 체커요 환가 대금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도 털렸어요.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원칙 대지가액을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 라는 말이 오면 대지까지 포함해버리면 저당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고 그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대지는 포함 안 한다고. 만약 대지를 포함하면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혹 차후에 건물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인지 그 건물에 임차인이 몇 명이 들어올 것인지 혹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은 이런 것까지 판단하고 대지의 담보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줄이면 대지 포함에 그냥 대지 포함 안 된다는 판례는 하나.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되었다 라는 말이 오면 대지가액은 포함 안 해요. 그런 말 없는 건 다 대지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털린 것 1번 반복이요.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임대차 종료 전에 동그라미요. 에도 체커 주택, 체커 대지의 환가 대금에 인정된다. 전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약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면 그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어요.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아직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인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도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럼 배당 요구했을 때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됐다는 말이 오지 않는 한 대지가액을 포함하여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택을 임대차고 종속기간 남았는데도 경매 들어가면 간혹 사업하는 사람들 재수 없는 집에 살기 싫다고 집 뺄 수도 있다 없다? 그 말 아니냐고. 종료 전에도 가능해요. 예. 배당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묶어볼게요.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까지요. 대지 체커 저당권이 설정된 후의 동그라미. 이 말이 오면 대지가액은 포함 안 한다고. 되겠습니까? 대지 포함 안 된다의 유일한 판례예요. 뭐 건물이 미등기다 말았다 이런 건 판례 변경이 돼서 대지 다 포함한다는 판례예요. 그 건물의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체커 대지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없다의 체크예요. 최우선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외에는 대지는 다 포함돼 그냥. 단순화시키라는 이야기. 자, 5번입니다. 자, 묶어볼게요. 금융기관 등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까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 김해봉화 사람이 대통령 할 때 나온 제도예요. 세입자들의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금융기관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라는 정책을 썼거든. 이 보증금 자금을 대출해 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금융기관은 임차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입니다.
그때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 변제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달지. 반드시 주택에 살아야 되고 주민등록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갖추라고 금융기관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우선 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임차인이 행사하는 것을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규정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해 채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해지의 가로하고 X예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란 정책인데 이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해 버리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해지는 못합니다.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을 대위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인데 임대차를 끝장내버리는 해지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정답 되겠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지도 몇 년 됐는데 이건 사실에 최근의 이슈 아닙니다. 정답 될 가능성 적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7번이요. 주임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임대차 종료 전에도에 가로하고 이미 털려버렸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첫째는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여야만 한다. 둘째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만 한다. 전에는 못해요. 예. 두 번째요. 자, 가로 임대인의 주소지까지요.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사람의 주소지 관할 법은 아니지. 임차주택의 소재지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세입자인데 주인이 강남에 살면 서울까지 가서 거기에 법원에 신청하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산이 즉 임차주택이 소지하면 그 법원에 가면 되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지 임대인의 주소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등기법 시간에도 배웠잖아. 등기인데 물적 편성주의지.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 아니냐고. 법원도 그러니까 등기 제도니까 법원도 관할 법원이 부동산이 소재하는 관할 법원이지.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는 그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와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 안 해요.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요.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한다는 말이 3번이에요.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 임차권이 체코 등기되면까지요. 이 제도의 취지가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등기하고 이사가라는 제도예요. 민법 621조에 따라 등기가 됐던 주임법에 따라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됐던 등기된 임차권은 점유와 주민등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라는 제도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점유를 상실,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즉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등기가 됐다면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에 따른 등기가 되면 새롭게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생깁니다. 이사가라는 제도예요. 그 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마지막이요. 이건 민법에서도 했고 은근히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요건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 제도에 따른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되기 전부터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밑에 선이라 적으세요. 그 다음 8번이요. 최우선 변제권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주택이나 대지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가 될 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2번은 반복입니다. 3번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크 담보 물건을 취득하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주택의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이 언제 등기됐는가 그때를 기준으로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를 택한다고. 시험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필요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몇 차례 개정된 것들을 나중에 정리해 놓고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은 아닌데 오늘 현재 법률을 갖고 무조건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가 간혹 있어요. 몇 차례 한 5차례인가 뭐 이렇게 개정이 됐거든. 자꾸 정액에 올라왔거든. 그 당시 법률 적용한다고.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주택의 등기부 얼굴을 보니까 저당권이 2010년도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그럼 오늘 현재 주택임대차면 2010년 당시에 법률 적용해야 된다고. 현행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처음에는 보증금이 커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계약으로 보증금이 감액되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주임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다면 이들은 1인의 임차인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장난치면 안 되거든. 아파트를 임대차 할 때 방이 5칸인데 부부 2사람하고 자식 3명들 전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각자 따로따로 방 하나씩 임대차 하면 5명의 임차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 한 사람이 임차인으로 와버려.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합쳐버리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임차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장난을 칠까 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주임법상 주택임대차 털린 것은 다툼 판례요. 자, 9번의 1번하고 10번의 5번을 연결해 보시고 비교해 볼게요. 9번의 1, 대항력 있는 체크요.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의 양도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항력 갖춘 상태여야만 해요. 예. 임차인은 상당한 기간 내 체커 이의를 제기한 때까지요. 양도인의 도에 동그라미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예외라 적으시고 10번에 5번이요.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동그라미요.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체커 이의 제기가 없는 한까지요.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주택의 양수인이다. 수의 동그라미요. 그 여백의 원칙이요. 정리 10번의 5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택이 양도가 되면 원칙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이 말이 없어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도인,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되고 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즉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주택이 양도됐다는 걸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안 된다고. 그럼 9번의 1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우리가 임차인인데 아직 대항력을 갖추었고 존속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택이 팔리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양도인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계약한 사람이고 양수인은 누군지 몰라. 그럼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즉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불안할 때는 아직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방 빼겠다고 주장하는 게 무엇이라? 이의제기라고. 됐습니까? 실무에서 오일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답 잘해야 돼. 혹시 우리가 중개를 하고 임차인이 우리 쪽 사람인데 집주인이 받겠다고 불안해 전화 오면 너무너무 불안하면 그냥 해지하라고 하면 돼. 이게 해지의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하는 것이. 나는 불안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외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 말을 안 쓰는 것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존재하는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딱 적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되겠죠? 예. 그 다음에 9번의 2번, 4번 묶으시고 2번 다세대 주택 체크요. 4번은 다가구용 단독주택 체크요. 전입신고할 때 2번의 다세대 주택은 지번까지 뿐만 아니라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동호수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해야만 해요. 그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하면 되지 임대인이 편의상 호수를 명시하고 있는 그것들을 전입신고서에는 기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게 2번 4번이에요.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2번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고 가족 중 체크 세대원 일부가까지요. 일부의 동그라미요. 그 밑에는 비교 전원이요. 전출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 안 합니다. 근데 전원이 전출해버리면 상실하지.
그 다음에 4번 설명드렸고 3번이요. 주민등록이 체크 직권 말소요.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체크 원칙적이요. 소멸한다. 예외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는 행정청이 주민등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직권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청이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원칙 소멸합니다. 다만 행정청이 직권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법률은 당연히 따라와야지. 만약 임차인이 직권 말소가 부당하다 판단하면 이의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 되겠습니까? 법 소정에 이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됐다는 말이 오면 그때는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는 말이기 때문에 애초에 취득한 대항력은 소멸 안 합니다. 예.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이요. 저당권이 설정된 된의 동그라미요.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거기에 저당권 밑에는 선이라 적으시고 저당권이 선순위 그 뒤에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었다 돼 있잖아요.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임차인의 대항력보다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합니다.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아니에요.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임차인이란 말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어야 돼. 그걸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말해.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경락인에게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된 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고 그 뒤 주택이 경매가 됐을 때에는 경락인이 흡사 임차주택을 양수한 처럼 취급해.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그때는. 이건 임대인의 지위 승계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10번 1, 2, 3번은 반복이고 4번입니다. 예, 대항력을 언제 취득할 것인가 하는 대법원 판례예요. 예, 거기에 첫째 줄 마지막 다음날 체크하시고 오전 0시부터 체크하시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즉 이길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게 법률 규정이지만 판례가 이길 다음날 언제부턴가에 대해서 오전 0시부터라고 말해요. 그 다음 11번입니다. 주택임대차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번 자 묶어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체크 대항력을 갖춘까지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체크 감유된 상태까지요. 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까지 묶으시고 양수인은 자 언더라인 채권 감유의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요. 말이 어렵네. 그 밑에는 이렇게 적으시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니까 대충 보시면 근데 감유에 국한되지 않아요. 압류되고 전부 명령을 받아도 똑같아요. 가불간의 임대차하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돌려달라 주장하는 권리가 있잖아. 그럼 을병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지 집에 가서 연구하지 마세요. 뭐 제3채무자 이런 말이 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병이란 자가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임차인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감유할 수 있잖아. 압류하고 전부 명령 받아도 똑같아. 그때 임차인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차후 이와 같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가 됐다면 그 경우에 목적물의 양수인이 있다면 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말이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이다? 임대인의. 되겠습니까? 주택의 양수인은 결국 이 감유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나에게 즉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그래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가 되면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지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하기 때문에 병이 없다면 을이 정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감유 채권자가 있다면 이 채권을 감유했기 때문에 나에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표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안 할랍니다. 이런 걸 설명하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지. 권리 상속하는 걸 없다 저거라는데 제가 어쩌라고. 주택임차권 상속할 수 있죠. 예, 세 번째,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자 묶어볼까 가로해 볼게요. 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여까지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해지 체크, 통지 체크. 여백에는 언제든지 말장난치고 있어요. 법정 갱신이 되면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는 것이지 이런 하나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뒤에 와야 돼. 법정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한다. 됐습니까? 그 하나여란 말이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 4번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법률 규정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마지막 체크 한국토지주택공사 A가까지요. 이거는 LH공사가 오면 안 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오는 게 더 아름다워요. 그 이후에 살짝 흔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주임법은 원칙 법인은 보호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법인이 3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LH공사하고 지방공사 중에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예외적으로 주임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더 나아요. 이해가. 이것도 똑같지만 기업이 중소기업이니까 사원 아파트를 지을 만한 역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원들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차 하는 경우가 있거든. 집을 빌려 임대차 한다고. 되겠죠? 예. 그래서 사원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 이 법인이 선정한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찍어요. 그 사람이 대학 요건을 갖추면 누가 대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법인이.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체코 A가 선정한 입주자까지요. 선정한 사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체코 법인인 A는까지요. 대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차후에 그 선정한 직원이 퇴사해버릴 수 있잖아요. 콕 찍었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고. 그럼 다시 선정합니다. 다시 선정한 자가 대학 요건을 갖추면 적시 아니에요. 그 다음날 법인이 대학력 취득해요. 되겠죠? 예. 그 다음 12번 하고 마칠게요. 12번 주임법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번, 2번만 할게요. 3, 4, 5는 반복이에요. 주택 임차권의 성계요. 가정 공동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 임차권을 성계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성계, 상속인이 존재하면 둘로 나누어 본다.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하면 상속인 못 이어요. 상속인이 단독 성계예요. 근데 상속인이 존재해도 가정 공동생활하고 있지 않을 때 공동성계예요. 2촌 이내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2촌 이내의 친족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체코 2촌 이내의 상속권자까지요. 에 우선하여의 가로요. 임차권을 성계할 수 있다. 우선하여의 X요. 2촌 이내의 친족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2촌 이내의 친족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하면 상속인이 단독 성계해요. 가정 공동생활 안 해도 공동 성계해야지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설명드렸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된 후에는 그 주택의 소액 보증금에 임차인이 들어와도 최우선 변제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간단하게 한 1, 2분 공지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 월요일은 동영 모의고사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나머지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들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동영 모의고사를 하는 방법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험장이다 생각하고 시험 치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 문제 하나 더 알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 경험이 더 중요해요. 아시든 모르시든 40문제 다 풀고 답 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실전처럼 시간 안배도 해보고 잘 모르면 찍기도 하고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빡빡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의도적입니다. 단답식에 이런 지문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문장이 약간 짤막한 건 있지만 그래서 실전보다는 문제가
한 10점 좀 어렵다 생각하고 시험 치시고 시간 안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빡빡해도 머리 띵해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 풀어야 되고 시험이다 생각하고 1분 안에 한 문제씩 해결하기 위해서 초집중해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얻는 게 많아요. 똑같은 내용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보다 1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가 터질 만큼 고민하고 나중에 해결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것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문제 그대로. 그때 그 1분 만에 풀기 위해서 얼마나 골머리를 싸맸는지 다 기억난다는 게 아니고 1분은 기억력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실전처럼 시간 안에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업 모의고사인데 하고 건성으로 치면 안 됩니다. 예, 실전처럼 꼭 좀 치셔야 돼요.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